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제가 오늘 그 태양건설 갑자기 어제 오늘 워크아웃 신청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잠깐 업데이트 차원에서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지난 17일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는 이게 법이 국회는 통과를 했는데 아직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내년 1월은 되어야 이게 워크아웃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급하게 돌아가는지 오늘 신청을 했다고 기사가 떴습니다. 뭐 일단 혼선을 드려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신청을 했냐라고 하면 내일자로 막아야 되는 상거래 채권이 한 1,500억쯤 있어요. 근데 이걸 막을 돈이 없어서 일단 워크아웃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해서 이 워크아웃을 개시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그 회의까지 일단 상거래 채권, 그러니까 채권 행사라고 하죠. 만기가 됐으니까 돈을 갚아. 요게 유예가 되기 때문에 당장 내일 돌아오는 1,500억을 일단 막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일단 워크아웃 신청하면 부도나는 거는 아닌 거네요. 맞습니다. 부도나는 건 아니고 일단 제가 타임테이블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 타임테이블을 보시면 이게 12월 26일 날 국회에서 기초법 새로 만든 게 통과가 돼서 이제 공포 시행이 됐죠. 그리고 이제 시행령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를 해놨는데 이게 1월 9일자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시행령이 되자마자 1월 11일 날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하는 채권단 회의를 열고 이때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한 3달 동안 실사를 해요. 태양건설 실사를 해서 필요한 돈이 정말 얼마인 건지 그래서 워크아웃에 성공을 하려면 얼마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을 다 해보고 4월 11일 날 그러면 워크아웃 플랜을 어떤 식으로 짜야 되고 그 다음에 대주주 TY 홀딩스죠. 대주주가 얼마의 자구 노력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서 이 워크아웃 기업 개선 계획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 이걸 가지고 채권단에서 이제 확정 결정을 합니다. 충분하네라고 하면 워크아웃을 계속 진행을 하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법정 관리를 갈 수도 있고 차후에 다른 트랙을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4월 달까지는 조금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4월 달까지는 시간을 벌기는 했죠. 근데 다만 1월 11일 날 채권자들이 워크아웃 개시하겠다라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채권단에서 금액 기준으로 75%가 우리 이 워크아웃 개시에 찬성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산업은행이 주채권단이고 굉장히 많이 대출을 해주잖아요. 거기는 국책은행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이고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태양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라서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인 건 맞는데 전체 기업 대출, 그러니까 직접 차입금의 한 2천억. 전체가 한 2조쯤 되는데 그중에 2천억만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어요. 10%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채권자들이 이렇게 쪼개져 있다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PF 대출 보증 이게 한 3.6조 정도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채권자들이 다 같이 75% 이상 찬성을 해줄까? 그게 일단 첫 번째 난관이죠. 난관이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가 통과된다고 해도 뭐 이제 돈이 좀 정리를 해서 갚을 수 있을 만큼 그 돈이 있나요, 태영이? 그게 조금 문제인 건데 일단은 지금 태양건설이 올해만 유동성 공급한 게 1조 정도가 돼요. 근데도 다 막다가 그 내일 돌아오는 1,500억짜리 상거래 채권을 못 막아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못 막아서 이제 워크아웃 신청을 하게 된 건데 이제 내년 3분기까지 막아야 되는 PF 대출, PF 보증이 1.2조 원 정도가 됩니다. 어쨌건 그만큼을 뭐 빌려서 막던 자기 돈으로 막던 해야 되는 막아야 거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이것저것 계열사들 팔고 해서 들어오는 돈도 있기는 한데 이제 뭐 못해도 한 1조 정도 가까이 돈은 뉴 머니가 새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채권단에서 일정 부분 뉴 머니를 넣어줄 테고 그리고 그 지주사 대주주인 TY 홀딩스가 또 일정 부분 돈을 넣어줄 테고 요 두 가지가 서로가 합의가 돼야 이제 워크아웃 플랜이 확정이 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태영이 사실 좀 저희가 관심이 많은 게 뭐 건설사이기도 하지만 여기가 유력한 방송사의 대주주잖아요. 맞습니다. 이 뭐 거기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지분 관계나? 그렇죠. 그래서 이 TY 그 태양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요 TY 홀딩스가 지주 회사잖아요. 네. 그다음에 세 개의 축이 있어요. 이게 방송, 네. 그다음에 건설, 네. 그다음에 수처리 환경 부문. 아. 그래서 이 태양건설에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이 태양건설에 돈을 넣으려면 TY 홀딩스 지주사가 네. 이것저것 팔아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 SBS를 팔 거다라고 네. 하는 설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이 돌고 있죠. 그래서 네, 실제로 워크아웃 그 지라시가 돌았을 때도 지금은 오늘은 좀 떨어진 것 같던데 네. SBS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 SBS를 팔 거다라는 그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는데 근데 네. 생각을 해보면 네. 이 SBS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5,500억쯤 되거든요. 아. 근데 여기에 TY 홀딩스의 네. 지분율이 한 38.1%. 어. 그래서 뭐 경영권, 뭐 프리미엄 이런 거 다 해도 네. 이 지분을 팔았을 때 많아봐야 한 3천억? 아. 이제 그러면 팔아도 못 막네요. 그렇죠. 아. 뭐 1조 중에 얼마를 이렇게 TY 홀딩스가 집어 넣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쉽지 않다. 아.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가 뭐냐면 네. 이 에코비트라고 하는 아. 이 수처리 환경 부문 네. 이 회사를 팔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는 좀 팔아도 알짜인가요? 이 에코비트는 그 기업 가치로는 3조 원쯤 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가 그 KKR이라고 하는 그 미국 사모펀드랑 50대 50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정말 3조 원 기업 가치라고 하면 네. 절반을 팔게 되면 1.5조. 뭐 저것만 팔아도 충분히 뭐 그렇죠. 커버할 수 있겠네요. 커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팔아서 자구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네.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다. 실제로 팔지 안 팔지는 뭐 확인이 돼야 이제 확정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걸 팔게 되면 아마도 워크아웃은 뭐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금융당국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이제 첫 번째 관문이 1월 11일 날 그렇죠. 그 협의회를 이제 거기서 이제 71%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대주주의 자국 노력. 그 다음에 또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보증 사업 PF 사업장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 PF 사업장에도 네. 대주단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돈을 꿔준 금융기관들 여기도 나름대로 다 그 워크아웃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사업장마다요. 맞습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리면 태양건설 PF 사업장이 60개 정도가 돼요. 아휴, 많네요. 이 중에 본 PF 들어가 있는 게 꽤 많이 있기는 한데 네. 그래서 25개 정도는 이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네. 판단을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중에서도 한 뭐 절반 가량 이제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워크아웃 플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태양건설이 계속 시공을 할 거냐, 네. 시공사를 바꿀 거냐, 그도 아니면 그거 그냥 이거 땅 팔아가지고 이걸로 채권단에 나눠줄 거냐 이런 식으로 워크아웃 플랜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여기서도 이제 다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각 사업장마다 이 워크아웃 플랜 만들어서 올리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건설사 워커 하신 분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봤더니 사실 건설사는 워크아웃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왜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워크아웃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워크아웃 플랜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너무 어려워.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안에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다. 만들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건설사라고 하는 게 수주 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보증을 또 해야 돼요. 근데 보증을 하려면 네. 보증기관이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워크아웃 기업인데. 그렇죠. 안 해주게 되면 이게 계속 돈을 못 버는 네. 근데 그런 게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에 진짜 쉽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좀 결과를 잘 지켜봐야겠네요. 지금 건설사라는 특성도 있고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화약고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다만 이게 이 워크아웃이 얼마나 충격을 줄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레고랜드 사태 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금융당국에서 설명이 뭐냐면 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벤트고 아. 더더군다나 채무 불이행이었고 근데 사실 워크아웃은 돈을 안 갚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잠깐 시간을 주면 계획을 잘 세워서 충분히 그리고 잘 갚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아마 더 충격이 덜 하겠지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급순위 16위 그래서 1군 건설사인데 예. 여기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른 밑에 있는 건설사들은 아무래도 자금줄이 마르지 않겠냐. 그리고 뭐 이제 PF 사업장들이 진짜로 정말 본격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면 여기저기 많은 곳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예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또 진짜 요즘 건설 시장이 쉽지가 않아서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잘 막으면 다행인데 잘 막으면 다행이죠. 잘 못 막으면 이제 그렇죠. 네. 이제 넘어야 할 산이 한 두세 개 남아 있다. 그렇습니다.